부잣집에 들어가면 공기부터 다르다. 말 한마디 없어도 기분이 편안하다. 빛이 부드럽게 퍼지고 마음이 저절로 안정된다. 그런 집엔 공통점이 있다. 살아있는 초록, 향기, 그리고 기운이 흐르는 식물. 풍수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집의 식물은 그 집의 재물운을 비춘다. 오늘은 돈이 모이고 복이 피어나는 부잣집의 식물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잣집의 식물은 망해가는 집도 살려냅니다. 그리고 가난과 근심을 불러오는 식물 3가지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보시면 당신의 집에도 복이 드는 흐름이 열릴 겁니다. 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부동산, 삶이 바뀌는 성공 이야기를 전하는 천사부동산입니다. 망한 집도 살려내는 첫 번째 식물, 로즈마리입니다. 로즈마리는 향 하나로 공간의 흐름을 바꿉니다. 그 향은 단순한 허브 냄새가 아닙니다. 탁한 공기를 걷어내고 마음을 맑게 하는 정화의 기운입니다. 풍수에서는 향을 보이지 않는 바람이라 부릅니다. 바람이 막히면 복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지만 로즈마리는 그 바람의 통로를 열어줍니다. 실제로 많은 부자들의 집에 가보면 현관이나 주방에 로즈마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향이 흐르는 집에 돈도 흐른다는 사실을요. 로즈마리의 향은 집안에 정체된 에너지를 순환시킵니다. 오래된 걱정, 쌓인 피로, 가족 간의 작은 불화까지도 그 향 속에서 녹아내립니다. 주방 한켠에 로즈마리를 두면 요리할 때마다 은은한 향이 퍼집니다. 그 향이 음식에 스며들고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평화로워집니다. 현관 옆에 두면 집에 들어오는 순간 마음이 정화됩니다. 하루의 피로와 바깥의 탁한 기운이 로즈마리 향에 씻겨나갑니다. 창가에 두면 햇빛과 함께 향이 집 안 구석구석 스며듭니다. 로즈마리를 키우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햇빛을 좋아하고 물은 흙이 마르면 충분히 주면 됩니다. 과습을 싫어하니 물을 너무 자주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끔 손으로 잎을 쓰다듬어 주세요. 그 향이 손에 묻고 그 향이 당신의 기운을 정화합니다. 로즈마리를 만지며 깊게 숨을 들이마시면 머릿속이 맑아지고 생각이 정리됩니다. 정화는 곧 복의 첫걸음입니다. 새로운 재물운은 깨끗한 기운이 흐를 때 들어옵니다. 로즈마리는 그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특히 집안에 오래된 기운이 정체되어 있다고 느껴진다면 로즈마리를 들이세요. 이사를 갓 온 집, 오랜 시간 비어있던 집, 혹은 가족 간의 갈등이 있었던 집이라면 더욱 필요합니다. 로즈마리는 그 모든 묵은 기운을 씻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알립니다. 두 번째 식물은 페페로미아입니다. 페페로미아의 잎은 둥글고 빛이 납니다. 마치 작은 동전이 포개진 듯 재물이 쌓이는 형상입니다. 풍수에서는 이런 둥근 잎을 복을 머금는 잎이라 부릅니다. 잎이 많을수록 복이 늘어나고 잎의 윤기는 집안의 금전 흐름을 맑게 합니다. 페페로미아는 관리가 쉬운 식물입니다. 빛이 강하지 않아도 잘 자라고 물도 자주 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바로 꾸준한 복을 상징하는 이유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한순간의 대박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쌓이는 꾸준함입니다. 페페로미아는 바로 그 꾸준함의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식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단단합니다. 빠르게 자라지 않지만 꾸준히 자랍니다. 새 잎이 하나씩 돋아날 때마다 당신의 재물도 한 뼘씩 쌓입니다. 이 식물은 특히 가족의 화목, 대인운, 신뢰운을 높이는 데 좋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신뢰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재물도 따라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두면 가족이 모이는 자리에 복의 기운이 모입니다. TV를 보든 차를 마시든 이야기를 나누든 페페로미아는 그 자리에서 복을 담습니다. 부부의 침실 옆에 두면 두 사람의 관계가 더욱 단단해지고 함께 재물을 모으는 힘이 생깁니다. 서재나 작업 공간에 두어도 좋습니다. 집중력이 필요한 일을 할 때 페페로미아의 둥근 잎을 보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조급함이 사라지고 꾸준히 일을 해나갈 힘이 생깁니다. 페페로미아를 키울 때는 잎의 윤기를 관찰하세요. 잎이 반짝이고 생기가 있다면 집안의 재물운도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잎이 시들거나 색이 바래면 물을 주고 위치를 바꿔보세요. 식물이 건강해지면 집안의 기운도 함께 회복됩니다. 페페로미아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잎이 둥근 것, 타원형인 것, 줄무늬가 있는 것. 어떤 것을 선택하든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잎의 윤기입니다. 구입할 때 잎을 만져보세요. 두껍고 탄력 있으며 윤기가 흐르는 것을 선택하세요. 이 작은 식물 하나가 당신의 집을 돈이 모이는 그릇으로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식물은 행운목입니다. 로즈마리가 공기를 정화하고
페페로미아가 복을 모은다면 행운목은 그 복을 올려주는 식물입니다. 풍수에서는 위로 뻗는 식물을 기운의 상승축이라 부릅니다. 기둥이 있어야 집이 든든하고 줄기가 높이 오를수록 재물운도 상승합니다. 작은 화분들은 복을 담고 정화하지만 큰 식물은 집 전체의 기운을 세워줍니다. 행운목이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행운목은 생명력이 강해 잘 시들지 않습니다. 물만 제때 주면 몇 년이고 건강하게 자랍니다. 잎이 위로 뻗으며 집안의 상승 기운을 지탱하고 그 존재감만으로도 공간에 안정감을 줍니다. 현관에 두면 집에 들어오는 모든 기운을 바르게 세워줍니다. 현관은 집의 입구이자 기운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그곳에 행운목이 서 있으면 들어오는 모든 복이 바로 서서 집 안 깊숙이 들어옵니다. 거실 한가운데 두면 가족 모두의 중심이 잡힙니다. 거실은 가족이 모이는 공간입니다. 그곳에 기둥 같은 식물이 서 있으면 가족 각자의 마음에도 중심이 생깁니다. 흔들리지 않는 힘, 무너지지 않는 의지가 생깁니다. 베란다 코너에 두면 집 전체의 기운이 위로 상승합니다. 베란다는 집과 바깥을 연결하는 공간입니다. 그곳에서 행운목이 하늘을 향해 자라면 집 안의 모든 기운이 함께 올라갑니다.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 승진을 앞둔 분,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행운목을 집에 들이세요. 이 식물은 당신의 운을 위로 끌어올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운목을 고를 때는 줄기가 곧고 잎이 위를 향해 뻗은 것을 선택하세요. 줄기가 휘거나 잎이 아래로 처진 것은 피해야 합니다. 식물의 형태가 곧 당신의 운의 방향입니다. 행운목은 물을 좋아하지만 과습은 피해야 합니다. 흙의 표면이 마르면 충분히 물을 주되 받침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잎이 누렇게 변하거나 끝이 마른다면 습도가 부족한 것이니 분무기로 잎에 물을 뿌려주세요. 행운목이 건강하게 자라면 새 잎이 돋아납니다. 그 새 잎이 돋아나는 모습을 보세요. 그것은 당신의 새로운 기회가 돋아나는 것과 같습니다. 단 하나만으로도 집안의 중심이 바로잡힙니다. 기둥이 선 집은 운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제 반대로 집에서 멀리해야 할 식물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예쁘고 인기 있는 식물이라도 풍수적으로 좋지 않다면 과감히 내보내야 합니다. 복을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을 막는 것을 치우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실수를 합니다. 예쁘다는 이유로, 유행한다는 이유로, 선물로 받았다는 이유로 집에 두고 삽니다. 하지만 그 식물이 당신의 재물운을 막고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선물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안개꽃입니다. 안개꽃은 참 곱습니다. 작고 하얀 꽃이 구름처럼 피어 있어 보기에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풍수에서 이 꽃은 기운이 모이지 않는 상징입니다. 작고 흩어진 꽃송이는 재물이 모이지 않고 새어나가는 형상입니다. 마치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빠져나가듯 돈이 모이지 않고 흩어집니다. 안개꽃의 형태를 자세히 보세요. 중심이 없습니다. 하나하나의 꽃은 작고 모여있지만 뭉쳐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복은 모여야 커지는데 안개꽃은 모이지 않습니다. 줄기도 약해서 기둥 없는 집을 뜻합니다. 기둥이 없으면 집이 무너지고 중심이 없으면 삶도 흔들립니다. 한때는 장식용으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특히 꽃다발이나 인테리어 소품으로 많이 사용되었죠. 카페나 상점에서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 안에 오래 두면 마음이 허전해지고 중심이 약해집니다. 안개꽃은 의존과 외로움의 기운이 강합니다. 이 꽃을 집에 오래 두면 혼자라는 느낌이 자주 들고 무언가에 기대고 싶은 마음이 커집니다. 재정적으로도 의존하게 되고 스스로서는 힘이 약해집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이 안개꽃을 좋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맨틱하고 예쁘기 때문이죠. 하지만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경제적 독립을 준비하는 시기라면 안개꽃은 피해야 합니다. 이 꽃은 의존의 에너지를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선물로 받았거나 이미 집에 있다면 잠시만 두고 내보내세요. 사진으로 남기고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면 됩니다. 아름다움을 즐기되 오래 머물게 하지는 마세요. 안개꽃 대신 한 송이의 장미나 작지만 중심이 뚜렷한 꽃을 선택하세요. 꽃을 고를 때는 흩어진 것보다 모인 것을, 약한 것보다 단단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담쟁이 덩굴입니다. 담쟁이는 보기엔 멋집니다. 벽을 타고 오르고 초록이 풍성합니다. 카페나 정원에서는 운치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풍수에서는 이 식물을 근심의 식물이라 부릅니다. 줄기가 얽히고 겹치며 기운의 흐름을 막기 때문입니다. 복은 흐름 속에서 자라납니다. 물이 고이면 썩듯 기운이 막히면 복도 썩습니다.
담쟁이는 바로 그 흐름을 막는 식물입니다. 담쟁이의 줄기는 끊임없이 얽힙니다. 한 가닥이 다른 가닥을 감고 또 그것을 다른 가닥이 감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끊이지 않는 근심의 형상입니다. 집안에 담쟁이가 있으면 작은 걱정이 큰 걱정으로 얽히고 해결된 듯한 문제가 다시 돌아옵니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밤에 잠들기 전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면 집 안에 담쟁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생각이 얽히는 것과 식물이 얽히는 것은 같은 에너지입니다. 게다가 담쟁이는 습기와 마른 기운이 함께 얽혀 집안의 에너지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몸은 이유 없이 피곤해지고 마음은 무겁습니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특히 담쟁이가 창문을 가리고 있다면 더욱 문제입니다. 창문은 빛과 기운이 들어오는 통로인데 그것을 막으면 집안이 어두워지고 침체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담쟁이가 벽을 덮으면 근심이 그 집을 덮는다. 이 말엔 풍수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만약 집 외벽에 담쟁이가 자라고 있다면 가능하면 정리하세요. 집 안에 화분으로 들였다면 즉시 내보내야 합니다. 담쟁이는 밖에서 보기에는 좋아도 집 안에 두어서는 안 되는 식물입니다. 담쟁이 대신 줄기가 곧게 뻗는 식물을 선택하세요. 얽히지 않고 위로 자라는 식물이 좋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생각도 곧게 만들고 문제도 단순하게 풀어갑니다. 세 번째는 선인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선인장을 애군을 막는다고 오해합니다. 뾰족한 가시가 나쁜 기운을 막아준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풍수에서는 반대로 복의 흐름을 막는다고 봅니다. 뾰족한 가시는 칼의 형상을 띱니다. 칼은 자르고 찌르는 도구입니다. 이 가시가 집안의 부드러운 기운을 찔러 사람 사이의 관계를 경직시키고 재물의 흐름을 끊습니다. 선인장을 거실에 두면 가족 간의 대화가 줄어듭니다. 말이 날카로워지고 작은 일에도 충돌이 생깁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보다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양보하지 않게 됩니다. 현관에 두면 집에 들어오는 복의 기운이 가시에 찔려 들어오지 못합니다. 현관은 복이 들어오는 문인데 그 문에 칼을 세워두는 것과 같습니다. 침실에 두면 부부 사이가 차가워지고 온기가 사라집니다. 침실은 휴식과 친밀함의 공간인데 가시는 그 모든 것을 방해합니다. 특히 여러 개의 선인장을 한 곳에 모아두는 것은 최악입니다. 가시가 많을수록 집안의 기운은 더욱 날카로워지고 사람들의 마음도 각박해집니다. 선인장 컬렉션을 만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작고 예쁜 선인장들을 여러 개 모아두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집안에 칼을 잔뜩 모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선인장은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오직 창가 바깥이나 사무공간의 외곽에만 두세요. 그때는 외부의 나쁜 기운을 막는 방패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 책상 구석, 베란다 창밖, 대문 밖 화단 같은 곳이 적절합니다. 하지만 집안 중심, 사람들이 자주 모이는 곳에는 절대 두지 마세요. 칼은 안으로 향하면 위험합니다. 가시는 밖을 향할 때만 보호의 역할을 합니다. 만약 지금 집 안에 선인장이 있다면 위치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자리가 맞는지, 바깥으로 옮길 수는 없는지 점검하세요. 선인장을 좋아한다면 집이 아닌 사무실 창가나 회사 건물 입구에 두세요. 그곳에서는 외부의 경쟁과 압박을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을 부르는 식물 3가지와 멀리해야 할 식물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당장 집 안을 돌아보세요. 어떤 식물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안개꽃이 있다면 치우세요. 담쟁이가 있다면 밖으로 내보내세요. 선인장이 거실이나 침실에 있다면 위치를 옮기세요. 이것만으로도 집 안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막혔던 흐름이 뚫리고 무거웠던 공기가 가벼워집니다. 둘째, 복을 부르는 식물을 하나씩 들이세요. 한꺼번에 모두 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로즈마리 하나를 현관이나 주방에 두세요. 일주일쯤 지나면 집 안의 공기가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페페로미아를 거실이나 침실에 두세요. 한 달쯤 지나면 가족 간의 대화가 부드러워지고 작은 다툼이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행운목을 들이세요. 이것은 조금 큰 투자이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행운목이 집에 자리 잡으면 집 전체의 중심이 바로잡힙니다. 셋째, 식물을 정성껏 돌보세요. 식물은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물을 주고 햇빛을 쐬게 하고 가끔 말을 걸어주세요. 식물이 건강하게 자라면 당신의 복도 함께 자랍니다. 식물이 시들면 즉시 원인을 찾으세요. 물이 부족한지, 햇빛이 부족한지,
위치가 맞지 않는지 확인하고 조치하세요. 식물을 방치하는 것은 복을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넷째, 계절에 맞춰 식물을 관리하세요. 겨울에는 실내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하고 여름에는 통풍을 잘 시켜주세요. 봄에는 분갈이를 하고 가을에는 마른 잎을 정리하세요. 식물과 함께 계절을 보내면 당신도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이 들어오는 삶의 방식입니다. 식물은 단순한 인테리어가 아닙니다. 그 뿌리와 잎, 향기 속에 집의 흐름과 복의 방향이 담겨 있습니다. 로즈마리는 맑히는 정화의 향기입니다. 집안의 탁한 기운을 걷어내고 새로운 복이 들어올 공간을 만듭니다. 페페로미아는 복을 담는 잎의 기운입니다. 둥근 잎 하나하나가 재물을 머금고 그 윤기가 집안의 금전 흐름을 밝게 합니다. 행운목은 재물을 올려주는 기둥입니다. 집안의 중심을 세우고 당신의 운을 위로 끌어올립니다.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면 당신의 집은 복이 머무는 자리가 됩니다. 반대로 안개꽃, 담쟁이, 선인장. 이 세 가지는 기운을 흩뜨리고 복의 문을 닫습니다. 안개꽃은 재물을 흩어지게 하고 담쟁이는 근심을 얽히게 하며 선인장은 관계를 날카롭게 만듭니다. 오늘부터는 집안의 식물을 다시 살펴보세요. 어떤 식물이 어디에 있는지, 그 식물이 집안에 어떤 기운을 주고 있는지 느껴보세요. 복이 피는 방향은 언제나 기운이 순환하는 자리입니다. 막힌 곳을 열고 흐르게 하고 정화하세요. 그러면 복은 자연스럽게 당신의 집으로 들어옵니다. 식물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집의 흐름은 달라집니다. 그 흐름이 당신의 재물운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많은 분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 복잡한 투자를 하고 어려운 공부를 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당신이 사는 공간의 기운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집은 당신의 에너지가 충전되는 곳입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돌아와 쉬는 곳,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곳, 꿈을 꾸고 계획을 세우는 곳입니다. 그 공간에 기운이 막혀 있다면 아무리 바깥에서 열심히 일해도 에너지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공간에 기운이 흐른다면 자는 동안에도 복이 쌓입니다. 식물은 그 기운을 바꾸는 가장 쉽고 강력한 도구입니다. 비싸지 않고 어렵지 않으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로즈마리 화분 하나를 사서 현관에 두세요.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집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일주일 후 페페로미아를 하나 더 들이세요. 한 달 후 행운목을 집에 세우세요. 그리고 집 안에 있는 안개꽃, 담쟁이, 선인장을 정리하세요.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을 막는 것을 버리는 것은 아까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복을 맞이하는 준비입니다. 비우면 채워집니다. 막힌 것을 치우면 새 것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풍수의 원리이고 삶의 원리입니다. 부자들의 집을 보세요. 그들의 집에는 항상 살아있는 식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식물들은 모두 건강하고 제자리에 있으며 집의 기운을 살립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식물이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는 것을, 식물이 재물을 부르는 도구라는 것을, 식물이 집의 운명을 바꾼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도 오늘부터 그 대열에 합류하세요. 부자의 집에는 부자의 식물이 있습니다. 당신의 집에도 그 식물을 들이세요. 그리고 매일 아침 그 식물을 보며 확언하세요. 우리 집에는 복이 자랍니다. 우리 집에는 재물이 모입니다. 우리 집에는 행운이 넘칩니다. 그 말이 식물을 통해 현실이 됩니다. 식물이 자라듯 당신의 복도 자랍니다. 식물이 뿌리를 내리듯 당신의 재물도 뿌리를 내립니다. 천사부동산은 매일 당신의 자산을 지키고 늘리는 핵심 정보로 찾아뵙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좋은 투자 기회가 가득하고 재물과 안정, 행복이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 단 3분에게만 이 영상을 공유해보세요. 그리고 댓글로 확언으로 함께 해주세요. 더 큰 부가 따라옵니다. 우리 집에도 복이 자랍니다. 이 한 문장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 말이 당신의 집에 복을 부릅니다. 그 말이 당신의 삶을 바꿉니다. 감사합니다.